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판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다 있어. 한국으로 국제대회 온 프랑스. 배드민턴팀 공항 도착하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에 왔다가 캐리어를 도둑 맞은 프랑스인이 절망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둑이 없는 최고로 안전한 국가라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어. 어떻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캐리어를 도둑 맞을 수가 있지? 그러나 우연히 한국의 경찰서에 방문하게 된 이 프랑스인은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3초 만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배드민턴 선수 클레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머나먼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많이 참여해봤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는 처음이라 약간의 의아한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저희 팀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는지 왜 굳이 머나먼 아시아 국가까지 떠나야 하는 거냐며 항의를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 같아선 그들과 함께 항의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 싶었지만 제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 에르브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는 한국은 최고의 선진국이자 문화강국이라며 안 그래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에르브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라고 했는데 www 처음에는 자신도 어머니가 시간 낭비를 하시는 것 같아 탐탁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렸다며 한국의 높은 문화 수준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대회 전에 미리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이곳저곳을 여행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에르브의 말을 듣고 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그렇게 그의 말을 믿고 한국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싶어 뭔가 알 수 없는 설레는 감정이 들었죠. 왜냐하면 일단 공항이 무척이나 깔끔했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프랑스 공항에 가면 각종 노숙인들과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러온 청소년 소매치기들이 곳곳에 보이고 가끔 난민들이 공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공항에서는 그러한 모습은커녕 오히려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캐리어로 줄을 대신 서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이 나라의 시민의식과 치안 수준이 어떤지는 안 봐도 대충 예상이 갔죠. 그러나 저는 이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는데 저는 택시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거든요. 유럽의 택시는 너무 불친절해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받으려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고 저는 이러한 사기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인천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 택시를 타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인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저희의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터기도 정직하게 켜고 지도로 확인해봐도 엉뚱한 길로 돌아서 간다거나 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의 택시기사들은 아무리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있어도 그저 에이 이번 주행은 기름값만 많이 나오겠네. 재수가 없으려니 원. 이라며 기분만 나빠하지 트렁크에 캐리어를 함께 실어주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택시기사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인상이 좋으니 뭔가 한국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러나 한국을 너무 믿었던 탓일까 저희는 이내 충격적인 사고를 겪고 맙니다. 바로 용산 근처에서 내려서 숙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번화가 거리에서 갑자기 한국인처럼 보이는 여성이 저희에게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던 그녀는 저희 보고 사진을 찍자고 하더니 이내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어디론가로 달아나더라고요. 저희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수상함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가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옆에 둔 캐리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저희는 순간 패닉에 빠져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죠. 캐리어 안에는 여권 등의 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배드민턴 대회에서 사용할 배드민턴채와 여러 스포츠 장비들도 들어있었거든요.
만약 캐리어를 찾지 못하면 저는 배드민턴 대회를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그저 주저앉은 채 머리만 감싸쥐고 있을 뿐이었고 에르부는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며 엄청나게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한국인 남성이 저희에게 접근하더니 저희에게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에게 캐리어를 털려서 강제로 프랑스로 귀국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고 그는 흠칫 놀라더니 사실 자신은 바로 앞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저희들의 상황을 대충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캐리어를 털어간 건 중국인들일 거라며 411, 104 그들의 옷차림과 영어 발음은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사진을 찍은 휴대폰은 생전 처음 보는 중국산 휴대폰 같았다며 한국인들은 한국 브랜드나 애플 브랜드가 아닌 휴대폰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인 여성이 저희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사이에 중국인 남성이 뒤에서 몰래 접근해서 캐리어를 들고 골목길로 빠져나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4명이 모두 외국인이었으므로 그저 서로 아는 사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저희가 절망에 빠져 있는 걸 보고 혹시 몰라 와봤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는 그의 관심에 감사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가 저희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파리에서 스마트폰을 소매치기 당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경찰은 그저 우리의 주된 역할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거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야. 그러길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지 왜 칠칠치 못하게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거야? 사건 접수를 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 따위를 당하고 물건을 되돌려받은 경우는 영에 수렴하니 참고하도록 해. 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나무랐거든요. 즉 배드민턴 장비와 여권은 제게만 중요한 것일 뿐 이건 그저 경범죄일 뿐이기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잡을 수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남성은 절망에 빠진 제게 놀라운 말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 중국인들의 인상착의를 전부 기억하고 있고 당신들을 위해 경찰에게 직접 진술해주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일시간도 안 되어 전부 잡힐 테니 잠깐 경찰서에 들렸다가 식사라도 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는 경찰이 이러한 경범죄까지 처리해주는 것이며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미 사라진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요? 솔직히 저희는 이미 마음을 비우고 있던 차였고 그가 그저 저희를 위로해주기 위해 그런 말을 해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고 싶었기에 일단 그를 따라 한국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을 통역해준 한국인 남성의 말을 들은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찰서는 사방팔방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특정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와의 연계 수사를 통해 하루 안에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건넸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찰들은 정말로 인근 CCTV를 추적하며 그들의 동선을 확인하더니 이내 근처에 있는 경찰서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마침 근처 파출소를 지나던 중국인 도둑 커플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일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고 저희는 이런 믿기지 않는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황당한 마음에 저희를 도와준 한국인 남성에게 한국 경찰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범죄자를 잡을 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은 원래 이 정도 속도가 당연한 거 아니냐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말을 건네더니 이내 한국은 애초에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들은 저는 뭔가 서글픈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이미 경찰이 손을 쓸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CCTV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가짜 모형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자들을 잡기에 무척이나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은 시민의식과 인프라 모두에서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국인 범죄자들을 잡은 경찰은 저희에게 캐리어를 돌려주고 중국인들의 범죄 동기까지 말해줬는데요. 알고 보니 이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고 동료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내 소수민족 출신 중국인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어요. 이에 분노한 중국인들은 자신들도 똑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득을 얻고자 저희의 짐을 훔쳐갔다고 했죠. 저는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진 중국인들에게 동정심마저 들지 않았는데요. 왜 같은 민족에게 사기를 당해놓고 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일이 전부 수월하게 해결됐다는 생각도 잠시 캐리어를 열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제 배드민턴채는 전부 찌그러지고 줄도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캐리어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안 중국인들은 화가 나서 배드민턴채를 전부 땅에 내려 찍으며 분노를 표했기 때문이었죠. 이건 선수용 라켓이고 제게 딱 맞춰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라켓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저는 전부 망해버렸다는 생각에 희망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경찰 중 한 명이 무슨 문제가 있냐며 말을 걸어오더니 의인의 자신도 아마추어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배드민턴을 좋아한다며 자신이 잘 아는 수리점을 소개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드민턴 라켓 수리에는 빨라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너무 늙어서 망치를 들 힘이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수리점 할아버지는 저를 개슴츠레 바라보시더니 밖에 나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오라는 황당한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고 그렇게 실망한 채 바람이나 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간 후 다시 찾아간 수리점에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인 할아버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라켓을 새 것처럼 수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수리비도 턱없이 적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 정도 상태의 라켓이라면 고치는데 2달은 걸렸을 거고 수리비도 새 라켓 가격만큼이나 많이 들었을 텐데 한국인들은 모든 일을 책임감 있고 완벽하게 처리하는구나 싶어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뜻하지 않게 한국 입국 첫날 만에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고 드디어 예약해둔 숙소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숙소는 정말 놀랍더군요. 그다지 비싼 숙소도 아니었는데 숙소 안에는 공기청정기와 세탁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컴퓨터까지 존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안 그래도 대회 전에 배드민턴 훈련을 해야 했는데 훈련 후 곧바로 땀에 젖은 옷을 빨래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메리트였죠. 어쨌든 저희는 이 숙소에서 일주일간 머물러야 했으므로 이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봐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마트는 정말 신기했어요. 마트 상품들에는 도난 방지 장치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마트는 방범 장치도 없이 모든 문을 개방해두고 있는 다소 황당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런 안일한 태도로 장사를 했다간 곧바로 타겟이 되어 상품들을 전부 도둑맞을 것이 뻔한데 한국은 범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외국의 마트에서 장을 본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기에 저는 한국 마트에서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한국 마트는 프랑스에 비해 빵과 과일은 엄청나게 비쌌지만 나머지 물가는 프랑스와 꽤 비슷한 듯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을 좋아하는 에르브는 주도적으로 물건을 쓸어 담기 시작했는데 소주와 막걸리, 불닭볶음면 등 에르브는 마치 신이라도 들린 듯 정신없이 물건을 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의 모습에 걱정부터 들었어요. 아무리 숙소가 코앞이라고 해도 도대체 저 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들고 간단 말인가요? 그리고 제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짐은 너무나도 많아서 최소한 2~3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에르브는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다며 협상을 거절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겠구나 싶어 마음을 비우고 있던 그때 계산원 아주머니께서 이 상품들을 직접 들고 갈 건지 배달을 시킬 건지를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배달이라니 도대체 이 아주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희는 번역 앱을 사용해서 배달이 대체 뭐냐고 질문했는데요. 그랬더니 한국인 아주머니는 한국의 마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마 빠르면 이 시간 이내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물건을 얼마나 구매하든
무조건 차를 이용해서 직접 물건을 날라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간혹 물건을 담아주는 척하다가 직원이 몰래 상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으므로 애초에 이러한 서비스는 절대로 불가능할 테죠.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치안과 서비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런 믿기지 않는 배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저희는 그저 너클 놓은 채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아주머니는 그러한 저희를 보고 배달 서비스 처음 봐. 별 촌놈들 다 보겠네라는 표정을 지으실 뿐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인프라 덕분에 빈손으로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정말로 이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저희의 상품들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한국의 편리한 인프라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배드민턴 훈련과 한국 여행을 병행하며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인프라와 시스템이 한국의 반도 못 따라오는 프랑스였다면 저희는 여행이나 훈련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겠지만, 한국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국가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시 프랑스로 복귀해서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다시 대회가 열린다거나 한국 근처에 있는 국가에서 대회가 열린다면 반드시 참여해서 한국 여행을 다시 즐기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2주일이나 머물렀던 저희지만 한국은 아직도 저희에게 더 많은 놀라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프랑스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외국인분들 대한민국에 오시는 것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 오실 때 한국인보다는 유사 한국인 같은 인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한국 여권을 소지했으나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을 문화나 의식, 사상 등이 다름이기 때문입니다.